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오늘 드디어 FOMC에서 B컷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50bp 금리 인하, 과연 시장의 호재로 다가올까요? 많은 분들이 50bp 금리 인하하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 나스닥 모두 불장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나스닥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고 비트코인은 상승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50bp 금리 인하에도 시장은 지금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파월이 FOMC에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확실하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뭔가 여지를 남기는 듯한 느낌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시장이 미지근한 반응으로 나오고 있는지, 지금 반응이 언제쯤 뜨거운 반응으로 바뀔지 이번 파월의 FOMC 발언들을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FOMC 성명서 발표부터 확인해 보면 50bp 금리 인하는 11대 1로 결정이 되었고 인플레이션은 2%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만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 고용을 최대로 지원할 것이다. 즉 지금 상황은 고용 시장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내렸다는 것이죠.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질문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 앞으로 금리 인하 25bp, 50bp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요? 이 질문부터 파월은 상당히 애매하게 대답을 해주었는데 파월이 한 말은 만약 상황이 좋으면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하거나 오히려 더 천천히 할 수도 있고 그만할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그냥 그때 가서 정한다는 얘기죠. 파월이 이런 반응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시장도 뭐지? 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다렸으니까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시장이 안 좋으니까 책임 회피를 위한 밑밥을 깔아놓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두 번째 질문, 실업률이 높은데 노동시장 어떻게 안정될까요? 이 질문에는 지금 미국 경제는 양호하고 성장하고 있다. 노동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걸 유지할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꽤나 안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발언도 좀 찝찝한 게 앞서 금리 인하를 고용시장 때문에 했다고 말했던 걸 생각하면 조금은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실업률 처음 높게 나왔던 7월에 바로 금리 인하 했어야 됐던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는 아니다, 늦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파월은 7월에 고용지표가 제대로 나왔다면 금리 인하 그때 했나요? 라는 질문에는 그럼 그때 금리 인하를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뭔가 찝찝하지 않나요? 7월에 금리 인하 했어야 했던 거 아니냐는 말에는 늦지 않았다고 했다가 갑자기 고용지표를 7월에 제대로 알았다면 그때 인하했을 것이라고 하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 애매한 답변들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파월은 찝찝함을 절정으로 안겨주는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살펴보면 우리는 참고 기다려서 인플레이션을 잘 잡았다. 그래서 오늘 B컷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B컷을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잡은 건 잡은 거고 금리는 더 안 내릴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여기에 쐐기를 박듯 목표한 인플레이션 2% 낮출 때까지 추가적인 완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시장은 지금 계속된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어느 정도 풀어주고 고용시장뿐 아니라 미국 시민들의 삶을 개선해주길 원하고 있는 상황에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말이죠. 물론 파월이 마냥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인 건 알겠지만 정말 시장이 좋고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양적 긴축을 끝내고 금리를 앞으로 내려줄 것이라는 확실하진 않더라도 그런 방향이라도 보이는 발언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번 연설은 그런 점에 비해 조금은 실망스러운 내용이네요. 그래도 어찌됐건 지금 점도표를 확인해 보시면 24년 목표 금리가 4.4인 걸 보면 50bp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든 25bp로 두 번을 더 하든 올해 총 100bp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지금 당장 미국이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는 저 역시 확신할 수 없지만 금리 인하를 100bp 이상 한다는 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는 결국 좋은 이야기인 건 맞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라면 크게 빠지고 오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남은 중요한 움직임은 일본 BOJ 움직임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미국은 금리를 내린 상황이라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가 다시 한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일본은 미국 눈치를 많이 보는 나라죠. 또 자기들이 금리 올리면 미국 시장 박살나는 거 뻔히 알고 미국도 올리지 말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올린다면
이건 진짜 미국이 일부러 시장 한번 박살내려고 일본에게 금리 올리라고 사주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아주 만약이고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 금리까지 발표되고 나면 비트코인은 긴 하락 추세를 끝내고 천천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나스닥도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장에 접어들기 시작할 것 같네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 때 큰 불장이 찾아와서 많은 수익을 보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